광화문몰의 새로운 컨텐츠 뉴스앤쇼핑 오지영의 시선. 오늘도 뉴스 그리고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광화문몰에서 추천하는 상품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정강 목사님께서 이 시행령을 떨어뜨리셨죠.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14,000개의 그 파라솔을 동네별로 쫙쫙 펴고 설치를 하고 부정선거 서명 받으시면서 또 주한민군 철수 반대 서명 받으시면서 깃발 들고 부정선거 규탄한다 규탄한다 외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특별히 이 부정선거 규탄 파라솔 대회를 하니까요 토요일 국민대회는 안보단체에서 하게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부정선거 규탄 파라솔 대회가 더 중요하니까 파라솔 치고 서명 받으시고 또 깃발 들고 동네로 별로 이렇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토요일에는 안보단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대회는요. 이번 주는 파라솔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강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이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들은요,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모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이 한 주가요, 진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정말 강력한 이 규탄대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장하길 목사님 중심으로 부산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모두 다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부정선거 규명하는 이 규탄대회에 총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광화문몰에서요, 이 첫 번째로 좀 추천을 해드리는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강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날에, 지난 주일이죠. 네, 지난 주일날에 모두 손원배 목사님께서 쓰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라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 책을 모두 구매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책을 게시를 할 거니까요 꼭 모두 사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현장에서 11,000원에 판매하고요. 그리고 광화문몰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는 전화 주문으로는 11,000원에 동일하게 이렇게 사가실 수 있는데 택배비가 별도로 붙으니까요. 그 집회 현장에서 또는 주일 연합예배 현장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설교도 아니다. 정말 이 시기 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이제는 너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받는 그 신앙의 중심을 딱 잡질 않으면 진짜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강 목사님 중심을 척척척척 붙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사회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딱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책을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손원배 목사님이 쓰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꼭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책 소개서에 설명서에 보시면 이 책은 저자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목회하며 성도들과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다. 네,
우리 손원배 목사님의 그런 하나님의 경험담, 네, 그런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네,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 이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는 중인데요. 진짜 말씀이 하나같이 정말 다 주옥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일날에 꼭 이 책 사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만 1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좀 뉴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동아일보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 요즘에 계속 이제 그 모든 신문사에, 언론사에 그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이재명이가 곧 감옥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하영이 이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감옥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그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이 그 최종 결재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그 기사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 결재자로 판단. 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쌍방울 그룹의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이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를요, 이재명일 것을요, 우리 국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이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이제는 추측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의아한 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개딸만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쵸? 아무리 이화영이 그 개념이 없다고 해도, 네, 개념이 없다고 해도 과연 경기도지사 였던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런 남북협력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했을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본인만 모르고 있는, 본인하고 민주당하고 개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면서도 거짓말 속이고 있는 거죠. 본인도 속이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네. 그래서 그 이재명은요, 이렇게 대북 사업에 관련해서 이화영 측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건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죠.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이 판결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파랑 색깔 저거 보이시죠? 네, 파랑 색깔로 자료 보이시죠? 네, 대북 송금 800만 달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예, 이 내용을 보면요, 스마트팜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 해서 총 800만 달러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재판부의 판단 좀 보시면요.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 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했지만 조선노동당까지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어. 네, 어쨌든 그 북한 관계자까지는 전달됐다는 거는 확실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300만 달러에 관련해서는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인정했죠. 조선노동당까지 전달된지는 알 수 없어. 네, 근데 그 일부에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인정했고요. 조선노동당에 조선노동당까지 전달됐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고요. 이재명은 명백하게 그 800만 달러를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비용 대남으로 방북비용을 송금을 했죠. 네. 근데 이 이재명이요, 대북 송금을 하게 된 원인도 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대북 송금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요, 그 문재인이 때, 차기 대선 주자로 박원순이를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이를 지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를 했다고 해요. 그게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포함된 반면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됐다며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로 본다. 네. 이 내용에서만 봐도 유추를 할 수 있죠. 이재명이 자기는 제외됐으니 본인이 나서서라도 방북 비용을 대야겠다. 좀 그 북한에다가 대북적인 그 정책을 펼쳐야겠다. 단독적으로 이렇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박원순 시장이 그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이 지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원순이를 밀어주려고 하니까 그 똥줄이 탄 거죠, 이재명이가. 이렇게 보도도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 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재명이가 방북 그 비용을 대게 된, 네, 대북 송금을 하게 된 원인이 잘 적혀져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그 퀘스천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박원순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퀘스천이죠.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가 세우는지 북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재명이 이토록 왜 방북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박원순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설정함으로써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단독적으로 대북에 대한 그런 대북 송금에 대한 그런 대북 송금을 이렇게 자행을 했을까? 이것을 이 기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북한이 세운다는 게 조금 암시가 되어 있죠. 네, 좀 추측을 할 수 있죠.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요, 다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번 선거 총선 또한 그렇고요. 네. 그리고 뒤이어 쌍방울 김성태의 증언으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 최종 결제자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을 보면요. 좀 읽어드릴게요. 네.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 이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건네받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용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그 전화를 김성태가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랑 이렇게 통한 내용이 증언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이재명한테 이제 김성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오갔다는 게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또 읽어드릴게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면서 신빙성을 인정을 했다. 네, 이렇게 김성태의 구체적인 진술로 알 수 있죠. 이재명이가 껴있다는 거를,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재판부는 특히 방북 비용이 북측으로 흘러간 시점을 전후로 경기도 공문이 재차 발송된 점을 두고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려 이제 4차례나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에 경기도가 아태위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나 보냈다. 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멍청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본인의 지시 없이 공문을 보내겠어요, 경기도가. 네, 경기도의 지사의 결재가 있어야 보낼 수 있겠죠. 이런 공문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려 4차례나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네, 과연 이 허락 없이 방북 공문을 보냈을까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이화영이 전에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방북을 추진하는 재판 및 추진을 재판 및 정치적인 문제로 강하게 추진을 못했을 뿐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거로 이렇게 이 부분도 정황 증거로 채택을 했죠. 네, 또 재판부는요, 이 검찰이 기소한 대북 송금의 구조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스마트폰 사업 비용 500만 달러가 이 송 부실장에게 넘어간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쌍방울 통해 송 부실장과 대납 공장업 리호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을 했다. 네, 그리고 그중 200만 달러는요, 조선노동당으로 실제 넘어갔다고 인정을 했다. 네, 이렇게 대북 송금에 800만 달러의 배후엔 이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점점 이 정리가 착착착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검찰에서도 이재명을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착착착착 일이 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이 감옥 가는 일만 남았어요. 네, 이 기사에 뒤이어서 또 이제 북한의 그런 행태를 볼 수 있는 좀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KBS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 타이틀은요,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통일부 광고인 이재석과 북한 억류자 홍보 영상 제작. 네, 여기 기사 내용에 보시면요, 통일부가 이재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송환 촉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북한에 억지로 이렇게 체류하게 된 북한의 선교사들의 실태, 북한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예, 통일부에서 제작한 북한 영유 선교사들에 대한 그 홍보 영상인데요. 이제 2014년도 때 북한에 억류돼서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 때와 추정하는 현재의 모습을요, AI를 통한 합성과 그리고 얼굴 변형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선교사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그 사진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겨주시면요, 좀 크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요, 이렇게 선교사들의 얼굴이 보이시죠? 네, 과거와 지금 현재로 추정되는 AI로 만든, 네, AI 기술을 담은 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보이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요, 그 탈북민 구출에 힘쓰던 선교사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선교사를요, 유인해서, 중국에서 유인을 해서 납치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가서 또는 뭐 유인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를 했고요. 이들은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죽었는지 그러니까 생사를 아예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북한이 무너지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그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담은 현재의 모습을 담은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통일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북한의 실태도 알려주고 그리고 광고도 하면서 네, 선교사들을 기리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이 빨리 이 문이 열려서 그 견고한 성이 빨리 무너져가지고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한반도가 예수의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댓글을 좀 볼게요. 네, 도파민 중독님, 손원배 목사님은 손원배 목사님 책은 믿고 사야죠. 아, 그쵸. 네, 손원배 목사님께서 이 두 권의 책을 쓰셨죠. 하나는 그 지식의 저주, 하나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모두 구매하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띵장님, 제명이 깜빵 가자. 네, 묵저탕님, 북한으로 오라는 추천까지 받는 이재명이 더 말이 필요한가? 그쵸, 맞죠. 추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자처에서 그 차기 대권 그 주자의 그 녹심을 내가지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죠. 네, 그 띵장님 결국 판사가 중요한데 참, 네, 판사가 빨리 판사가 참 중요하죠. 네, 그 판사의 몫이지 않으니까 이 판결을 내는 것도 그래도 이제 이재명의 이런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마리가 척척척 풀리기 시작하면서 기소까지 되고 상황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창수 지검장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인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인사가 됐잖아요. 모두 이제 각성하셔가지고 이 수사에 모든 이런 그 문재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관련 수사에 이렇게 빨리 그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기사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광화문몰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추천하는 광화문몰의 상품. 네,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포기김치 3kg짜리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23,000원이고요. 배송은 무료 배송입니다. 네, 이 포기김치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먹었거든요. 팽현숙의 이 김치 저는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제 김치도 그 취향이 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 그 방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좀 취향이 갈리는데 저한테는 이 팽영숙 최양락의 이 김치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념이요 깔끔하고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깔끔 그 자체의 김치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 대중적이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한 이 옛날 포기김치입니다. 팽영숙님의 포기김치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김치 사실 있으시면은 그 김치 사셔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작년 겨울에 다 이 김치 담그셨죠? 네, 김치 담궜는데 이제 이맘때쯤이면 다 김치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팽영숙의 옛날 포기김치 사셔가지고 무료 배송을 또 드리고 있고 가격도 23,000원에 3kg가 23,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선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김치 육수를 내는데 홍게 그리고 딱새우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비린내를 딱 잡고 그 젓갈 대신에 썼기 때문에 비린내를 딱 잡고 그 칼칼한 맛도 이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이
비법 홍게 딱수육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24시간 이 양념을요 숙성을 푹 했기 때문에 그 감칠맛이 김치의 감칠맛이 싹 올라오면서 입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양념을 진짜 다 했어요. 제가 먹어봐서 알거든요. 양념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깔끔하고 칼칼하면서도 이 깔끔하고 시원하고 김치의 그 특유의 그 맛을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시원한 중부식 김치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원한 중부식 김치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팽영숙 님이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그 노하우가요. 그 20년 동안 담긴 그 식당 운영하시면서 담긴 그 노하우가 김치에 가득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사셔도 됩니다. 팽영수님이 자기 얼굴 걸고 자기 이름 걸고 그 연예인이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이 요식업인데 식품인데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시원하니 제 입맛에는 딱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양념이 더덕더덕 묻혀있고 막 느끼하고 양념이 때론 너무 과해서 그 김치가 조금 느끼한 그 경우가 있거든요. 때론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느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깔끔한 그 자체예요. 깔끔한 그 자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시원한 김치 맛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팽영숙의 옛날 포기김치 3kg에 23,0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해 보셔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이 남달라요. 맛이 남달라요. 네, 먹어봤지만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이 김치는요, 진짜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남달랐어요.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필요하신 분들 이제 다 김장 담그시고 이제 다 드셨잖아요. 이맘때면 다 드셨을 텐데 한번 이번 기회에 이 팽현숙의 그리고 최양락의 이 옛날 포기김치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kg에 23,000원에 드리고요. 무료 배송까지 신선하게 그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뭐 김치가 익을 걱정 없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 그 식탁을 팽현숙의 김치로 채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에 필수 아니겠어요? 근데 김치는 없어서는 빠질 수 없는 그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 그 식탁에 김치 떨어지셨으면 팽현숙의 옛날 김치로 한번 식탁을 채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kg에 23,000원이에요.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네, 김치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입맛이 막 살아나시죠? 김치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광화문몰에서 좋은 상품, 좋은 음식 이렇게 딱 꼼꼼하게 선별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다음 뉴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뉴스입니다. 두 번째 주제 뉴스. 뉴스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어제부로 어제가 아니고 10일 날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 했죠. 국회에서 그 우원 시기가 그 단독 회의를 열었어요. 상임위 표결을 하겠다는 단독 회의를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민주당이 다 11개의 그 상임위를 독식을 했습니다. 네, 그 기사를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 읽어드리겠습니다. 7개의 상임위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7개의 상임위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장기전 준비하는 국힘. 내용은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지난날 10일 선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 에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어 사실상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위와 법사위죠. 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갈등은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 민주당에서요 그 빅3라고 불리는 위원장 상임위를 다 단독 표결로 갖고 갔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까지 이렇게 다 갖고 갔는데요. 이 그 기사 내용에는요 그 당내에서는
그 나머지 이제 11개까지 이렇게 단독 표결을 모두 다 갖고 갔고, 나머지 7개도 그 당내에서는 명분의 측면에서도 7개의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관례를 모두 무시하여 7개 상임위를 남겨놨다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나?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명분상으로도 싸우는 것 말고는 수단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쵸? 보통 이제 다 뺏겼습니다. 일단은 그 실질적인 그 핵심인 상임위 다 뺏겼죠.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뺏겼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그 독재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콧을 하겠다고 해요. 예, 이 7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보이콧을 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 국민의힘은요, 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이 대응하는 방향을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야당이요, 그 방안 중에서는요,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또 모든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그 핵심적인 상임위를 독식을 함으로써 국회는 완전 그 난장판, 아수라장으로 될 것으로 보이죠. 네, 이 실제 민주당은요, 이 독식을 한 후로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이 재발의했잖아요. 22대 들어와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 요청을 딱 했고요. 그리고 방송 3법, 네, 과방위를 이렇게 독식함으로써 방송 3법과 그리고 또 전세 사기 특별법, 또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이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더욱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그 거부권을 행사를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밖에는 이제 방안이 없을 거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민주당 행태, 이 독식을 하는 이 독재적인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그 관련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조선비즈에서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야 힘자랑 국회 운영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행사 명분 경고해정. 내용에 보면요,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수록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 아주 그 답답한 국면에 처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하게 거부권을 행사를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빨리 이재명이 이거의 해결 방안은 빨리 이재명이 감옥을 가서 이 피라미드 그 구조가 빨리 무너져야 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이에 맞서가지고 이런 방학도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원식이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우원식이가요. 그 우원식이가 이제 그 민주당의 완전 강행으로 그 국회의장까지 차지를 했는데 정말 그 국회의장은 권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대표하는 그 수장인데, 그래서 이 우원식이의 편향적인 태도, 이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퇴하라고 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관련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YTN 기사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 편파적 의사 진행.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게 한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 네, 그 의사 일정도 본회의를 거쳐서 그 상임위가 11개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본회의도요, 민주당에서 나 이날 할 거다 했는데 그 우원식이가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또 빨리 그 상임위 후보 빨리 설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오늘 줘라.
오늘 줘라 이런 식으로 그 강제적으로 합의 없이 이렇게 우원식이가 중립적인 그런 거를 어기고 네, 말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편파적이다. 네, 이건 부당한 처우다. 이렇게 맞서서 사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 사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퇴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이 중립을 유지해야 될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국회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갖고 놀고 있어요. 예, 어차피 이제 곧 이재명이가 감옥 감으로써 이런 구조들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데 난장판이 되겠죠. 이재명이가 감옥 가면 그럼 민주당도 이제 자기 이재명이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암암리에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추종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이재명이가 무너지면 밑에 그 하부 조직도 다 무너질 것으로 보이죠. 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그런 행태, 악행, 그런 행태를 보여드렸는데요. 뒤이어서 이제 광화문몰의 상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추천 광화문몰의 상품입니다. 세 번째 추천 상품. 다들 전자레인지 다들 필수 템이죠. 집에 전자레인지 없으신 분 없잖아요. 네, 근데 전자레인지를 쓰는데 무조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유리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도자기 그릇이나 그런 데에 담아서 이제 데펴야 되잖아요. 절대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고 데피시면 안 돼요. 일반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고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그대로 배달 음식 일회용기 그대로 드셨던 거 전자레인지에다가 놓고 돌려서 드시면요.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놓고 돌려도 환경 호르몬이 안 일어나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한샘 에코쿡 전자레인지 용기 세트 14피스입니다. 14피스인데 엄청 많아요. 14피스가 12,900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14개가. 네, 12,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샘이면 또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아니에요? 한샘 브랜드. 네, 한샘 브랜드. 에서 이 전자레인지 용기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꼭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것도 이제 지으신 다음에 냉동고에 바로 넣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 꺼내 드시죠. 특히 1인 가구, 네, 한 명 사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이제 밥을 맨날 그때그때마다 지어 먹을 수 없으니 한번 많이 지어 놓고 다 지어지면은 꺼내서 이제 일회용기에다가 집어넣고 냉동고에 보관해서 그렇게 하나씩 꺼내서 많이 드시죠. 네, 그런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놓고 돌리려면요, 일회용품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셔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일어나지 않는 전용 용기를 사셔야 되는데 한샘 용기로 사셔가지고 네,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4피스나 드리니까요. 14개나 드리니까 네, 그때 밥도 많이 지어서 넣으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다양한 음식,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다 못 먹잖아요. 그런 거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이렇게 그때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네, 전자레인지에다가도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이 되고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0% 국내산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와, 이렇게 전자레인지 용기 참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저는 이 전자레인지 용기가 없었을 때는요, 항상 일회용품에 있던 일회용기에 있던 음식들을 다 유리 그릇이나 냄비나 그런 데에 다 담아서 보관을 따로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또 데필 때 햇반 같은 것도요. 일회용 밥 있잖아요. 햇반 같은 것도요. 그대로 그냥 넣고 돌리는 게 아니라 유리 그릇에 밥그릇에다가 딱 넣고 돌려요. 네,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축적이 되면은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용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일회용품이
일회 용기가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생긴 이후로부터는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딱 넣고 보관하고 그냥 그대로 또 꺼내서 돌릴 수 있는 이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용기를 계속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자레인지용 용기 없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한샘 제품 전자레인지용 용기 사셔서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14개에 12,900원이고요.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14개에 12,900원이면요. 용기 하나당요,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용기 하나당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가격이 굉장히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용기를 아무리 일회용품 용기라고 해도 이 1,000원에 사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용기들은요. 근데 한샘에서 이 전자레인지용 용기를요, 세트로 14피스나 이렇게 드리는데 12,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사셔야 돼요. 보시면요, 이 안전하게 보장된 품질, 비스페놀 A, 포름알데히드, 무검출. 네, 이렇게 무검출된 각종 그런 유해 물질이 무검출됐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전자레인지 전용 BPA 프리 용기입니다. 네, 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이기 때문에요. 꼭 사셔가지고 실생활에 편한 게 좋잖아요. 요리하실 때도 편한 게 좋고 식사하실 때도 이 편리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좋은데, 이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용기, 다른 유리그릇, 다른 자기 그릇, 아니면 냄비에 따로 또 이제 담는 이 번거로움을 딱 덜어줄 전자레인지용 용기. 네, 한샘의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14피스에 12,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 네, 이거 꼭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릇이 이것저것 일회용기라고 하더라도, 각종 용기라고 하더라도 용기들이 일관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주방이요. 주방 색도 그렇고. 네. 근데 14피스나 드리기 때문에요, 색깔도 다 균일하게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요, 주방도 깔끔하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리하게 실생활에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거 사셔가지고 네, 편리하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사보세요. 전자레인지용 용기 세트 한샘 제품 거 14개에 12,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광화문몰에서 상품을 이렇게 쭉쭉쭉 살펴보면요, 정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어떻게, 네, 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이 용기를 어떻게 14개에 12,900원에 사실 수 있겠어요.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이런 혜택이니까요. 꼭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어플 까셔가지고 가입하셔서, 혹은 이 전화로 주문해 주셔가지고, 네, 이러한 혜택, 가격적인 면에서 이 혜택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몰의 광화문몰의 이 상품에 대한 수익은요, 애국 활동에 많이 돌아가니까요, 이 구매를, 광화문몰을 이용을 하시면서 애국도 하시고, 또 좋은 상품도 얻어 가시고요, 또 가격도 절약되시고요, 이런 소비적으로도 아주 전략되니까요. 예, 광화문몰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화문몰의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기사를 좀 가기 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띵장님, 네, 엄청 맛있었나 봐요. 군침을 막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야기하시네. 네, 김치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김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치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는 판매되는 그런 브랜드 김치 중에서요, 우리 팽영숙 연예인님의 팽영숙님의 중부식 김치, 이 옛날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추천해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저는 좀 양념이 많이 쳐져 있고 그런 느끼한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시원하고 깔끔한데, 그렇다고 양념에
감칠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념의 감칠맛은 딱 잡으면서 딱 아낌없이 딱 넣어가지고 딱 잡으면서 시원하고 깔끔하게 만든 이 맛있는 옛날 김치예요. 네, 조미료 맛도 느껴보실 수가 없게끔 진짜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고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그 진짜 군침이 도는데 꼭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예, 식탁을 채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저탕님, 네, 모든 것들은 국회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사기 사건을 뒤집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국회 진짜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에요. 진짜 난장판이에요. 와, 저 역대 이렇게 난장판일 수가 있나 싶어요. 몸으로 이 싸움만 안 했지? 네, 싸움만 안 했지. 옛날에는 막 국회에서 그 싸움 사건도 네, 그 실제로 이렇게 폭행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폭행만 안 했지 역대 최고 난장판입니다. 이 국회가 싹 갈아엎어져야 돼요. 완전 난장판 그 자체입니다. 근데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완전 진짜 그 정신머리들이 없잖아요. 네, 진짜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깜빵 보내면 이게 국회가 점점점 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에 그 이재명이가 사라져야겠죠. 네. 네, 이제 다음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주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뉴스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한동훈이 계속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나오네 마네, 뭐 당대표로 나오네 마네 막 이러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뉴스원에서 갖고 온 기사입니다. 단일체제 민심 30% 가닥 잡혔다. 네, 한동훈 등판 조건 다 갖췄다. 한동훈이 이 기사 뭐 헤드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한동훈이 이제 욕심을 내고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막 또 건덕지 막 계속 이재명 겨냥하고 뭐 이재명 겨냥하는 거는 좁습니다만 이재명 겨냥하고 뭔가 이렇게 막 발동을 걸고 있어요. 네,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경선 시 민심을 30%나 반영하도록 정당대회 룰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당대표 선거 출마 몸풀기에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결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황무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2인 지도 체제로의 전환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인 지도체제는 친윤과 친한의 유불리 계산 속에 논란을 낳으며 당내 반발이 거셌다. 당내에선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이번 전대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네, 그리고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도전장을 낼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진짜 이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원희룡 장관이 됐었으면은 좋았을 거라고 희망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뭐 국회 진입을 실패를 해서 네, 아쉽게 됐고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렇게 한동훈 뭐 이렇게 좀 당권 주자들로 이렇게 추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대표 참 누가 될까요? 네, 우리 광화문에서도 계속 알리다시피 한동훈이 다시 이런 당대표의 욕심을 낸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다고 그럼 누가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당대표로서 누가 될지 그 인물들이 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 한동훈이가, 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총선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그 총선 백서에서도 그 한동훈이 그 이번 총선에를 참패하게 한 유력한 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한동훈이가 나온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동훈은 이 정황들이 보면요, 그 좌파적인 그런 행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다들 알다시피, 네, 그래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굉장히 한동훈을 안 좋게 보고 있죠.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참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 네, 그 민심 30%가 이제 30%가 가닥이 잡혔는데, 네, 그리고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요, 2인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죠. 네, 근데 2인 지도 체제가 우리가 그 한동훈이 다 이제 독식을 했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완전 원톱 체제로 갔잖아요. 그거에 우려해서 2인 지도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내 반발이 거세가지고 2인 제도 체제는 무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될지, 네, 누가 선출이 될지 굉장히 하겠죠. 네. 이런 기사도 갖고 왔고요. 네, 그 다음 기사로는 뉴시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뉴시스. 네, 요즘에 너무 더우시죠? 너무 더워요. 그래서 폭염특보가 떴습니다. 폭염특보가 떴는데 체감온도 31도 이상, 일부 지역 폭염특보에 찜통 더위 이어져. 이렇게 폭염특보가 떴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부는 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으나 일시적으로 낮 기온만 그냥 살짝 내려가고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날이 더 더워질 거예요. 6월 달도 이렇게 더운데 7월 달, 8월 달은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음 찜질 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머리도 식혀주시면서 이 가슴도 식혀주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민대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50, 60대, 70대, 뭐 80대까지 이렇게 많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목숨 걸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물 꼭 챙겨 오시고, 또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광화문몰에서 소개해드린 그 기력 보충, 흑염소즙, 어제 소개해드렸던 김소연의 흑염소즙이라든지, 도라지즙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달팽이즙이라든지, 각종 이 즙 건강식품이, 기능식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즙 같은 거 사셔가지고 챙겨 다니시고요. 또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떡 같은 거, 떡이나 과자나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복숭아 말랭이, 망고 말랭이 이런 거 갖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셔주셔서 기력이 빠지지 않도록 보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광화문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머리에다가 모자 꼭 쓰시고 안경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목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넥 마스크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가릴 수 있는 중안부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 사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착용하시고 오셔도 너무 좋고요. 네, 이 무더위요 강력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여름나기 해야 합니다. 네, 모두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요 속보가 떴죠. 네, 부안 전남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야, 진짜
그 현장에 계셨던 우리 광화문 조직들이 전국에 각지 펴져 있는데 우리 부안에 계신 분들 괜찮으셨을까요? 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다들 이 지진에 대비해서 잘 이렇게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4.8 규모의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4.8이면 상당한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지진이 또 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떨어지는 경보령에 네, 이런 또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비상 그런 연락이라든지 그런 게 갈 때 그 태세에 맞게 네 그거에 맞게 이제 태세하시면서 잘 이렇게 신변 보호를 위해서 네 안전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나라가 어수선해요. 뭐가 일어나려고 하긴 하나 봐요. 뭐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한편으로는 진짜 희망이 보입니다. 원래 이제 원래 악은 자기의 수명이 닿을 때 발악을 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상황들이요.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사단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대한민국에 뭔가 새로운 바람, 뭔가 새로운 그런 성령의 바람, 네,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참 희망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다들 희망을 갖고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이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흩어져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모여주세요. 다시 힘을 내고, 네, 빨리 모여주세요. 좀 기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또 강조하셨던 부분, 다들 아침 방송 보셨죠? 그 강조하셨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한 주간 시행령을 발표를 하셨죠. 네,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은요, 14,000개의 그 파라솔요 동네별로 다 싹 설치를 하고 부정선거 서명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서명도 받으시면서 또 깃발을 들치고 이 부정선거 규탄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동네를 한 바퀴 싹 도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싹 외치시면서 도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요, 부정선거 이렇게 파라솔 대회, 그 깃발 대회를 하니까 토요일 국민 대회는요, 그 안보단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부정선거 규탄 파라솔 대회, 이런 서명 대회, 네, 깃발 대회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거에 집중해 주시고요. 주일날에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해요. 네, 주일날에 광화문에 완전 무장하시고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그 광화문에 맛있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에 추천 네 번째 상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야, 다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떡볶이는 진짜 소울푸드죠? 특히 여성분들의 소울푸드. 진짜 이 떡볶이 하니까 군침이 싹 도는데 석관동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석관동 떡볶이인데요. 무려 4팩에 24,9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석관동 떡볶이 다들 아시죠? 석관동 떡볶이는요. 특히 그 맛이 달짝지근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석관동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석관동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엽떡파, 뭐 석관동 떡볶이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석관동 떡볶이파인데 이 달짝지근하니 이 쫀득하니 그 맛이, 감칠맛 나는 맛이 그 일품입니다. 석관동 떡볶이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쫄깃한 밀떡볶이에다가 어묵도 이제 그 잔뜩 넣어가지고 어묵도 풍부하고요. 국물 맛은 찐덕찐덕하면서 이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면서 그 맛이 일품입니다. 아주. 네, 그리고 그 어묵은요 70% 이상의 어육을 함유한 고급
어묵이기 때문에요. 더 이 풍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부산 어묵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맵기도 적당해서 그 칼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석간동 떡볶이 한번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입맛이 좀 도시죠. 댓글 보니까 막 떡볶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막 댓글이 막 떡볶이 자기도 좋아한다고 다 난리입니다. 네, 특히 석간동 떡볶이 그쵸, 맛있죠. 네, 석간동 떡볶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저도 이 석간동 떡볶이 딱 보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석간동 떡볶이, 오늘의 음식은 석간동 떡볶이로 정해야겠어요. 석간동 떡볶이 가서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광화몰에서도 이 석간동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배송에 29,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무려 4팩이나 드리고 있어요. 푸짐해요. 푸짐합니다. 한 팩에 4팩에 29,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이번 기회에 떡볶이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주문해 보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딱 떡이랑 어묵이랑 양념장 이렇게 냄비에 딱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끓이기만 하시면 뚝딱이에요. 예,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얹어서 드셔도 너무 좋고요. 그 국물에다가 석간동 떡볶이 국물에다가 계란 노른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드시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 진짜 그 침이 막 넘어가는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떡볶이 그 생각나시는 분들은요, 석간동 떡볶이 구매하셔가지고 식탁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석간동 떡볶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구매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이렇게 그 다양한 뉴스와 그리고 정강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과 함께 광화문의 다양한 맛있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네, 구매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아주 저렴하니까요. 광화몰의 가격 아주 환상적으로 저렴합니다. 타몰이랑 비교해 보셔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모두 광화몰에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